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이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핵심이에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이거는 병이라는 겁니다. 병.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다? 병이다. 이건 뭐다? 병이다. 이제 이건 무슨 병이냐면 이제 뇌 질병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뇌 질병으로 이제 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병인데 뇌의 질병이고, 그리고 내 의지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병이다. 약의 도움을 통해 또는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또는 여러 영적인 도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어떤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뭐 본인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앙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의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위로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세게 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방향 제시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환경들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여러 방법들을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강도가 세져요. 위로를 더 많이 해주던가, 아니면 더 이제 강하게 직언을 하던가, 아니면 더 많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상대방을 돕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얻어다 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렇게까지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이 돕게 됐을 때 이제 안 되거든요. 의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얘는 일부러 안 하는 거다. 또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좀 혐오감을 나중에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처음에는 도우려는 말로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정죄가 섞이게 되고요. 비난이 섞이게 되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이제 조종을 해가지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든 관계를 형성하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병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가운데 뇌의 질병,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넘어선 병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해요. 주변의 사람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고, 병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병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도미노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분명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치료의 주체자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도우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약간 헬퍼의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상대가 이제 뭔가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정당한 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을 연결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여러 이제 회복 과정들을 밟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도 이제 적절하게 자기의 삶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헬퍼로서의 역할을 바꾸고 나서는 아예 방치하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종종 연락해서 약은 먹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요새 이제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건 아닌지, 은둔형 외톨이로 또는 그곳에서 뭐 자살 시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전화도 하고 때론 방문도 해서 이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일들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우울증 걸린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왔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많이 속이 상해왔다. 그리고 이미 제가 얘기했던 그 과정들을 쫙 거쳐왔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감정이 굉장히 좌지우지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정서적으로 좀 얽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우울증 환자와 같이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병이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정서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한 인정 가운데서, 이 병에 대해서 내가 무력하다는 인정 가운데서 여러 가족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들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장애인분들을 이제 돕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분들을 도울 때 이제 여러 회복 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의 당사자를 돕는데 그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들을 위한 지지그룹, 지원그룹,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복하는 지원그룹, 또는 이제 여러 교육, 또는 여러 뭐 영성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힐링 프로그램,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산책하고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두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장애인을 이렇게 도우면서 그 가족들이 내가 이 장애인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100% 내가 주체자가 돼서 돕다 보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이제 병이 들게 되는, 또는 의존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돼서 의존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이제 본인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본인들도 회복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복학교도 중독자 가족, 성인 아이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에 걸렸고 당사자가 있다면 저희 회복학교에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회복 프로그램을 밟아야 한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그 어려움 속에서 빛을 보게 되고 또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될 그날을 또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